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오헨리의 단편 사랑의 묘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펴낸 것은 인디북 출판사이고요. 김희정님이 옮긴 책입니다. 오헨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그려낸 현대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따분한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 소재를 찾아내고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들 입가에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잔잔한 유머와 아찔하기까지 한 반전은 우리들로 하여금 작품 속으로 푹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지요. 인간은 묘약을 써서라도 상대의 사랑을 얻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묘약에 관한 여러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인기 오페라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도 있고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사랑의 묘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도 사랑의 묘약이 나오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의 묘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오헨리 단편 사랑의 묘약은 아주 짧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묘약. 블루라이트 약국은 마을의 중심인 바워리가와 1번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두 길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이다. 블루라이트 약국은 다른 약국과 달리 화장품이나 향수, 아이스크림 따위를 파는 상점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진통제를 주문했을 때 봉봉 과자를 내놓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다. 블루라이트 약국에서는 손쉬운 현대의학의 조제법을 경멸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아편을 용해하기도 하고 진통제나 아편즙을 걸러내기도 한다. 또 높은 조제대 뒤쪽에서는 직접 알약을 만들고 있는데 반죽판 위에서 반죽을 한 후 주걱으로 쪼개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둥글게 하여 산화 마그네슘을 바른 후에 두껍고 동그란 환약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이 약국에 있는 길모퉁이는 누더기를 걸친 건강한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 아이들도 약국 안에 있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이나 시럽의 애용자가 될 것이다. 아이키 스웬스타인은 블루라이트 약국의 야간 약사로 단골 손님들과 꽤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 약국은 도시의 외곽인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곳의 약사들은 손님들에게 매우 친절했다. 모름지기 약국의 약사들은 곧 변호사이고 신부이고 조언자이고 유능한 목사인데다가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학식을 존경하고 그들의 풍부한 지식을 숭배했기 때문에 약의 성분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꿀꺽 목구멍 속으로 삼켜버리곤 했다. 안경을 낀 아이키의 쇳불처럼 뾰족한 코와 지식의 무게를 감당할 길 없어 시들어 버린 것 같은 깡마른 모습은 블루라이트 약국 근방의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아이키는 상점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리들 씨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리들 씨에게는 로지라는 딸이 하나 있었다. 이쯤이면 번거로운 설명은 필요 없다. 이미 여러분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아이키는 로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로지에 의해 점령당했다. 로지야말로 화학적으로 순수하면서도 조제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든 본질의 복합체였다. 약품 가운데 그녀에게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키는 소심한 사내였다. 그의 감추어진 소망은 소심함과 불안의 용제 가운데 던져져서
녹지 않고 남아있었다. 약국에서의 그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신만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었지만 한 걸음 밖으로 나서면 전혀 달랐다. 기초제인 소크트린, 알로에나, 암모니아 냄새가 배고 얼룩이 남은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은 그는 조심성 없이 길을 걷다가 자동차 운전수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내였다. 아이키에 비해 꿀단지 속의 파리, 오게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훌륭한 비유인가. 꿀단지 속에 파리로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맥고원이다. 이 맥고원이라는 사내 역시 로지가 던지는 빛나는 미소를 얻으려고 무다원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맥고원은 아이키처럼 그저 공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외야수는 아니었다. 그는 로지가 던지는 미소의 공을 망설임 없이 잡아버린 것이다. 그는 아이키의 친구이면서 그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는 바워리가에서 저녁 내내 신나게 놀다가 곧잘 블루라이트 약국을 찾아가서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거나 붕대를 두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오후 맥고어는 늘 그랬듯이 불쑥 들어와서는 약국 안에 있는 둥근 의자에 앉았다. 깨끗이 면도한 그의 얼굴에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호인 같은 구석도 있었다. 아이키? 하고 그가 말을 걸었다. 그러자 아이키는 약절구를 들고 와서 안식향 가루를 빻으며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잘 들어주게. 실은 내게 꼭 필요한 약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하나 줄 수 없을까? 아이키는 늘 맥고온의 얼굴을 장식하고 있는 싸움의 흔적을 재빨리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윗도리를 벗게. 그만하면 알겠어. 아마 늑골을 칼로 찔렸나 보지. 이탈리아계나 스페인계 놈들과 상대하다간 반드시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고 내가 벌써 몇 번이나 말했나. 하고 아이키는 힘주어 말했다. 맥고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놈들과는 상관없어. 하지만 자네는 훌륭한 약제사임에 틀림없네. 환부는 윗도리 아래의 늑골 부분이니까 말이야. 아이키, 오늘 밤 나는 로지와 몰래 결혼식을 올릴 작정이야. 약절구를 잡고 있던 아이키의 왼쪽 검지손가락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그는 절구로 통 안을 마구 내리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찢기도 했지만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맥고온의 얼굴에서 차차 미소가 사라지더니 곧 실망이 섞인 우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도 그녀가 그때 가서 마음이 바뀌어 버린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우리는 벌써 2주 전에 몰래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네. 하지만 그녀는 낮에는 도망치자고 말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마음을 자꾸 바꾼단 말이야. 하지만 오늘 밤에는 기어코 계획을 실행하려고 작정했다네. 로지도 지난 이틀 동안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5시간이나 남았지 뭔가. 그때가 되어 또다시 그녀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못 견딜 것 같다네. 그래서 무슨 약이 필요하다는 건가? 하고 아이키가 재빨리 물었다. 맥고은은 평소와 다르게 난처한 표정을 했다. 그는 매약 일람표를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손가락에 둘둘 감았다. 나는 오늘 밤에야말로 이 이중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각오라네.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잘못된 출발은 하지 않을 생각이란 말이야. 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벌써 할렘가에 조그만 방을 빌려 두었다네. 테이블은 국화꽃으로 장식해 놓았고 주전자도 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지. 그리고 9시 반에는 우리를 위해 목사님께서도 오시기로 약속했다네. 모든 준비는 완벽해. 로지의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맥고어는 지나칠 정도로 초조해하며 말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자네는 무슨 약을 달라는 건가? 그리고 그 약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이키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아버지 리들 씨가 아무래도 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불안한 구원자는 어떻게든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아이키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우리를 한 발짝도 함께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단 말이야. 하숙생이 하나 줄어든다는 것만 아니라면 그는 벌써 예전에 날 내쫓았겠지. 사실 난 일주일에 $20를 벌고 있으니까 그녀가 나와 함께 도망치더라도 전혀 후회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친구, 이제 곧 찾으러 올 조제약을 만들어 두어야만 한다네. 아이키가 말했다. 이봐 하고 메꾸어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말했다. 아이키, 무슨 좋은 약이 없을까? 여자에게 먹이면 상대방 남자에게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약 말이야. 아이키의 입술이 경멸스러운 듯 일그러졌지만 메꾸어는 자신의 얘기만 계속했다. 팀 레이시가 그러는데 그는 주택가에 있는 어느 약제사한테서 그런 약을 구해 소다수에 섞어서 여자에게 먹였던 모양이야. 그런데 한 모금 마시고 난 아가씨가 정말 그 친구한테 홀딱 반해버렸다더군. 그 아가씨에게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지 뭐야. 그리고 2주일 후에 그 친구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네. 맥고어는 건강하고도 단순한 사나이였다. 아이키 이상으로 상대를 관찰할 줄 아는 눈을 가진 독자라면 맥고온의 건강한 체구가 가느다란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악기처럼 바짝 긴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지에 쳐들어가려는 명장처럼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맥고온은 기대에 찬 듯 말을 계속했다. 그런 약을 준비해 두었다가 오늘 저녁 식사 때 로지에게 먹이면 아무래도 그녀도 용기를 얻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그녀를 나오게 하려고 노새를 불러 모아 잡아끌 필요는 없지만 역시 여자는 스스로 베이스를 달리게 하기보다는 코치를 하는 쪽이 낫단 말이야. 그 약이 2시간만 효과가 있다면 만사는 오케이인데. 그 도망친다는 미련한 짓은 대체 몇 시에 하기로 했나? 아이키가 물었다. 9시야 하고 맥고어는 말했다.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로즈는 두통이 난다고 하면서 침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9시에는 파벤자노 노인이 나를 자기 집의 뒤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네. 뒤뜰에는 리들 씨 집 울타리가 있는데 널빤지가 한 장 빠져 있거든. 나는 거기를 통해 그녀의 방 창 밑으로 가서 그녀가 비상사다리로 내려오는 것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는 서둘러 목사님에게로 가는 거야. 로지가 중간에 주저앉지 않은 이상 일은 아주 간단한 거지. 어때, 아이키? 그런 약을 한 봉지만 조제해 줄 수 없을까? 아이키 쇤스타인은 천천히 코를 문질렀다. 친구, 그런 일은 약제사로서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보네. 하지만 우리는 친한 사이니까 내가 자네를 위해서 그 약을 조제해 준들 그리 나쁜 일은 아니겠지.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를 위해서라면 말이야. 한 봉지 만들어주기로 하지. 로지가 그것을 먹은 후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한번 보고 싶은걸. 아이키는 안쪽에 있는 조제실로 갔다. 그리고 그는 4분의 1 그레인의 모르핀이 들어있는 가용성 정제 2개를 가루로 만들었다. 거기다가 양을 늘리기 위해 소량의 유당을 넣은 뒤 그것을 잘 저어 흰 종이로 쌌다. 어른이 이 가루약을 먹으면 몸에는 아무 해가 없지만 몇 시간을 푹 자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물에 녹여 먹이도록 하라면서 맥고온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뒤뜰에 로킨바와 같은, 로킨바는 영국의 작가 윌터 스콧의 시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로킨바와 같은 이 열렬한 구원자로부터 진심 어린 인사를 받았다. 아이키의 이런 행동의 이유는 다음을 보면 바로 알게 된다. 그는 심부름꾼을 시켜 리들 씨를 불러내서는 로지와 도망치려는 맥고온의 계획을 알고 있는 대로 모두 알려주었다. 리들 씨는 벽돌 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붉은 얼굴에 성질이 급해 싸움도 자주 벌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가? 말해줘서 매우 고맙네 하고 리들 씨는 가식 없이 아이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얼간이 아일랜드 녀석 같으니라고. 내 방은 바로 로지의 방 위란 말이야. 저녁 식사가 끝나는 대로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옆총에 탄환을 장전하고는 녀석을 기다릴 거야. 그놈이 내 집을 나갈 때는 결혼 마차 대신 구급차 신세를 지게 될 거야. 자매 여신 모르페우스에게 붙잡혀 잠들어 있을 로지나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피에 굶주린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며 아이키는 이번에야말로 그의 연적이 파멸일보 직전에 놓였다고 믿었다. 그는 이날 밤새도록 블루라이트 약국에서 야근을 하며 비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교대해줄 약제사가 출근하자마자 아이키는 당장 리들 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약국을 한 발자국 나서자 방금 도착한 전차에서 뛰어내린 맥고온이 그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닌가.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고 뒷뺨은 기쁨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성공이었어 하고 맥고온은 행복에 겨워 자신의 기쁨을 전혀 감출 생각도 하지 않고 말했다. 로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사다리로 내려왔고 우린 9시 30분 15초 목사님 앞에서 결혼을 했다네. 로지는 지금 내 방에 있어. 오늘 아침에는 그녀가 푸른 옷을 입고 날 위해서 달걀 요리를 만들어 주었어. 아, 난 정말 행운아야. 그렇지 않은가, 아이키? 한번 우리 집에 들러 함께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마침 다리 근처에 좋은 일자리를 구해 지금 그리로 가는 중이야. 그런데 그 약은? 아이키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자네가 준 그 약 말이지? 하고 맥고온은 한층 기쁜 듯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것은 이렇게 했어. 어제 저녁 리들 씨 댁에서 식사를 하면서 로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맥고원, 이 아가씨를 얻으려면 떳떳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해. 이렇게 순진한 아가씨에게 속임수를 쓰는 건 비겁한 일이야. 그때 내 호주머니에는 자네가 준 약봉지가 들어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옆쪽의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더군.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게 된 거지. 리들 씨는 장래 사위에게 조금도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군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기회를 틈타 리들 씨의 커피 속에 그 가루약을 타 넣었던 거야. 어때?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알아듣겠나?